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서 개발자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 중에 개발자들이여 현실에 눈을 떠라라는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지금 6, 7분쯤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 호텔 관련해서 네가 얘기를 했는데 어쩌저쩌고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다루고, 이게 어떤 이슈냐면, 제가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만 벼락거지 됐다, 네이버 카카오 직원 뿔났다. 지금 여기서 문제 삼는 부분이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벼락거지 됐다라는 이슈 부분은 뭐냐면, 네이버랑 카카오 개발자들이 쿠팡이나 그런 크래프톤 이렇게 6천 이상 치는 그런 기업에 비해서 많이 좋은 조건으로 못 갔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은 조건으로 더 연봉을 많이 못 받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금 카카오가 지금 2019년도 기준이에요. 자코리아 기준으로. 이거 더 업데이트된 버전은 공식적으로 자코리아에 나온 건 없습니다. 근데 4,200만원, 카카오가 4,200이었고, 그 초봉이 2019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기준으로 4,500. 4,500으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5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업계에서 이제 돈다라고 기사에서 나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초봉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쿠팡보다 조금 떨어지는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죠. 그래도 팀노바 같은 경우도 지금 4,500에서 5,000으로 가고 있죠. 4,500에서 5,000으로 올해 졸업생이 가고 있으니까 저쪽 물론 이제 디테일에서 뭐 성과금이나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기업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네카라쿠베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제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죠. 어쨌든 그런 이 기사에 이제 벼락거지가 됐다라는 게 뭐냐면 1분기 때 네이버 전체 연봉 평균이 전체 1분기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사이입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얼마야? 네이버 평균 1인당 평균 급여는 5,567만원, 카카오는 4,400만원 정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물론 이제 1분기에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1월부터 3월 사이는 보통 작년에 이제 성과급이나 이런 게 나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고 1분기가 좀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고 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정도,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그 정도 많이 나오는 정도면 나쁘지 않죠. 굉장히 좋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쿠팡이랑 그런 곳보다 잘 못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한 포인트가 있고, 자세한 거는 기사를 제가 링크를 밑에다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 좋은 호텔을 그러니까 고평가자 72명한테만 호텔을 2박을 갈 수 있게 해줬대요. 근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뭐가 문제냐, 사실 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제 의견을 이제 얘기를 했죠. 딱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불편하신 분이 등장을 하셨죠. 그래서 한번 대충 읽어보면, 결과 불평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사실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라고 하는데, 기사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은 제가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고성과자만 호텔 숙박, 일반 직원은 존재도 몰라. 최근 선별적 복지 제도로 직원들의 원성을 샀다. 고성과자에 대한 보상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이 이런 복지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는데 분노했다. 지금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사람의 불만 있는 핵심. 근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거를 왜 공개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왜 그래야 하지? 난 잘 모르겠네. 고성과자에게 성과급을 주는 금액을 다 공유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과급 같은 경우도 뭐 공유해도 되겠지만, 기업이 크면 공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의 연봉을 다 공개를 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업과 그 성과자들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1대1로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얼마 받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같은 직원이면 다 알려주는 것도 똑같은 기준이잖아요. 다 알려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연봉은 개개인의 계약이에요. 성과급이나 특별한 혜택 같은 경우도 임원진들이 특별하게 해줄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불법이 아니고, 물론 기분은 나쁠 수 있다는 거는 알겠지만, 그거는 사실 그게 싫으면 그 회사 떠나야지. 그런 게 심해서 되게 그 회사 다니기 힘들 정도라면. 어쨌든, 그거는 제 입장에서 문제라 생각 안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건 얘기를 하지도 않는데 그거를 지금 저한테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따 여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명확한 기준이 있고 기준조차 없었고 이게 지금 지금 고성과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이런 거를 안 알려준다는 걸 잠깐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직원이 해당 문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된 문제라고 하는데 글쎄요, 문제라고 생각 저는 안 들고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도 아닌 내용, 검증 안 된 내용, 기사 내용, 나용, 고지고대로 가져와서 말하는 거 보고 그냥 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제 의견을 걸르든 안 걸르든 그거는 제가 그렇게 되게 신경 쓰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제 의견 별로 잘 듣지를 않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또 72명에 속한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네요. 제가 그걸 어떻게 믿죠라고. 일단 72명에 속하는데, 더 이제, 저는 좀 되게 웃긴 게, 이 사람이 저 때문에 부끄럽대요. 제가 제 휴가 쓰고 그 호텔 가는 게 참 무섭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니, 72명에 속한 분인데, 그 호텔에 가는 게 부끄럽고 무섭잖아요. 가지 마세요. 동료들을 위해서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뭐 했다고. 제가 한 얘기는 딱 이거. 고성과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건 잘못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뭐가 부끄러워요? 그렇게 부끄럽고 무서우면 가지 마세요. 왜 본인의 생각과 그런 모순을 견뎌가면서 가요? 그러면 안 가면 되지. 뭐 혜택은 받고 싶고 그 사람들의 원성은 사기 싶고 뭐 그런 건가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성과자들에 대해서 회사가 원래 차등하는 거는 보험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험왕들한테 더 잘해주고, 이거는 백화점만 가도 마찬가지지, 돈 많이 쓰는 고객들은 생일 파티도 해주고, 뭐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등급 높은 사람들에게 훨씬 잘해줘요. 기여를 많이 한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기업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라고요. 뭔가 지금 공공기관이랑 이런 사기업이랑 뭔가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공공기관은 우리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게 보편적으로 맞죠. 왜냐면 우리가 거기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세금을 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이랑 이렇게 사기업에서 주주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주식회사니까. 주주들이 돈을 내서 고성과를 내라고 임원진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해서 투자를 하고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불법적인 부분이나 주주들의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주주들은 수익이 잘 나서 투자한 대비 성과만 나면 되는 사람들이고, 그런 입장에서 기업의 성과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임원진들이 하는 선택에 있어서 불법만 없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기분이 나쁜 건 이해하는데 그거는 기분의 문제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만약에 네이버에 있어도 저 같아도 잘한 사람들에게 아무래도 혜택을 더 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거를 굳이 공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 포커스로 가져가지 마시고, 보면은 댓글 보면은 대략 이래요. 이게 보면은 기사는 오히려 이 사람을 옹호하는, 그리고 이 사람이 검증 안 된 기사 내용이라고 했는데 기사 내용이랑 이 사람 얘기랑 똑같아요.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 사람이 쓴 글이랑 기사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뭐가 검증이 안 돼. 말한 거랑 똑같구만. 벼락거지. 제목 수준하고는 장난하나? 연봉도 아니고 분기 5천 버는 게 거지면 우리나라는 거지 소굴이냐? 기자는 글 쓰는 거지인겨? 그러니까 3개월 안에 그렇게 버는 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기자를 오히려 까는 댓글들이 있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댓글도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보면은 공감순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가릴 필요까지는 없는데,
언론이 오히려 사회를 더 혼란하는 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있고, 뭘 해줘도 불만일 것이다. 라는 댓글도 있고, 뭐 이런 댓글도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회사가 성과주의로 가는 건 싫고, 회사에서 성과급은 많이 받고 싶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제조업 중심에는 뛰어난 직원이 묻히기 쉬운 구조지만, IT 환경에서는 기술적, 창의적, 뛰어난 인재 하나가 회사를 살리는데 큰 기여를 하는데 그런 직원은 더 보상해줘야지.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제 의견은 없습니다, 여기. 근데 당연히 뭐 잘하는 사람들 많이 해주는 게 맞지. 이게 뭐 진짜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잔인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이거 되게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론 저는 뭐 네이버의 편도 아니고 뭐 근로자의 편도 아닌데, 저는 뭐 회사도 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막 은행 같은 경우도 뭐 개발자 3대 지역 뭐 얘기하면서 기존 금융권을 까는 그런 영상도 많았고, 반대로 이 경우에는 사실 벼락거지도 그렇고, 뭐 고성과자에게 돈을 잘 주는, 더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잘못된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얘기했다고 지금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그래서 참 되게 웃긴 것 같아. 근데 이거 여론을 보세요. 여론이 이래요. 당연한 거 아이가 출근하는 애랑 당연히 차를 둬야지. 출근만 하는 애랑 고성과자들이랑 너희 월급까지 그러니까 불려주는 걸 모르나? 꼭 보면 일 안 하고 능력 없는 애들이 감성팔이 쩔더라. 여론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별로 여론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화내실 게 아니고 그 화살을 저런 분들에게 댓글로 저분들이랑 싸우세요. 괜히 나한테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영감을 얻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기업에서 개발자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자꾸 명확한 기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성과에 관련돼서. 그리고 이분이 그 72명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어떻게 믿어? 대부분은 이제 자기 얼굴 뭐 사진을 까고 자기 신분을 까지 않는데, 저야 뭐 다 공개를 하고 하는 거고.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기업에서 개발자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가? 저는 노라고 생각해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명확하다는 거는 객관적이냐 그렇지 않냐 라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의 평가는 매우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이냐 비맛집이냐 라고 한다면 이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맛집 갔는데 별로 맛없던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박정현이 되게 좋은데 나는 박정현이 싫어, 뭐 이렇게 가수도 노래에 따라서 평가가 다를 수가 있죠. 물론 저는 굉장히 박정현 노래를 좋아하긴 하는데, 뭐 박효신도 좋아하고 정말 진짜 대단한 가수들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호불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보편적으로 업계 통념상 저 정도 하면 진짜 괜찮다 라고 하는 평가자의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보통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도 임원진들도 그런 임원진들이나 보통 팀장급이나 그렇게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 일반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하면은 보편적인 정서, 그들의,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들은 다 전문가들이고,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에서 그들을 관리하는 위에 있는 집단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하면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고성과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 무슨 수능 문제 푸시나? 수능 문제는 나라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논쟁하는 거 싫어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그런 기준, 왜냐면 이게 문제 삼으면 한도 끝도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객관식 문제를 몇 개를 풀어서 정답을 몇 개 맞추냐로, 그런 전형이 그래서 안 사라지는 거예요. 원래로 따지면 우리 주입식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문제를 삼는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가 그런 책임여하를 그 공무원들이나 나라에서 지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교육열이 강하기 때문에.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사회를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사기업이거든. 사기업은 진짜 그 회사의 CEO의 식견이나 임원들의 생각들이 결국에는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규칙을 만들지 않는 게 그 넷플릭스의 규칙이고, 또 MTV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자유롭게 일하고, 뭐 디지털 노마드로 유명한 뭐 워드프레스였나?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그냥 굉장히 그 체계가 원격으로 일해도 우리도 상관없어. 뭐 이런 식의 체계고, 어떤 것들은 우리는 무조건 출근해! 라는 체계도 다 이거 임원진들이 본인들이 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별로면 고백해서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이미 회사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그들의 어떤 감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완전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같은 체계로 보면 안 돼요. 공기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런 체계로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사례를 하나 더 개발자 쪽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명확한 기준이라 함은 객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오픈소스 커미터의 유무, 그러니까 오픈소스의 커미터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픈소스에 기여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여해 본 적이 있다, yes or no 라고 하면 yes 또는 no는 객관적 기준이죠. 그런 적이 있다 없다니까, 그쵸? 그 관련된 증거만 있다면. 근데 오픈소스 커미터인데 나는 내가 한 작업은 굉장히 대단하다 라는 평가는 주관적이에요. 그거는 그 개인이 내가 대단한 작업을 했어요 라고 하면은 신뢰하기 좀 애매하지. 또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 라는 식으로 회사에 생각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 회사에 속해 있다 yes or no는 객관적 기준이에요. 속해 있다 yes면 그래 당신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구만 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객관적이죠. 반대로 내가 이 회사에서 졸라 일 잘해,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준이 수학처럼 딱딱 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을 관리하는 상위 임원진 또는 팀장 이런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주관적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존나 잘하는 사람들은 평가가 보편적으로 좋아요. 팀장이 막 베베 꼬여가지고 막 싸우려고 작정하는 또라이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 팀에서 좋은 성과가 나면 팀장도 좋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일을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물론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꼰대를 잘못 만난다면 그 꼰대의 그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상사였고 제가 그 관련 회사에서 중요한 이슈도 다 처리했거든요. 1년 동안 뭐 고소 직전까지 가는 것도 처리했었고, 뭐 그런 일들을 굉장히 다 처리했었고, 일 잘한다고 아주 존나 유명했어. 아무튼 내가 그래가지고 일을 다 했는데 이제 팀장 눈밖에 좀 나가지고 그 평가를 되게 안 좋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죠. 제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의 재량이잖아. 그래서 난 불만 별로 없었어. 그래요? 그럼 내가 일 못한 건 없죠? 됐어요 그럼. 내가 그랬거든. 나 존나 쿨했어. 어차피 근데 그 회사에서 내가 병특할 때까지만 일할 거였기 때문에 뭐 별로 그냥 굳이. 그리고 어차피 나오고 나서 바로 뭐 날 기다리는 회사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굳이 그래서 쏘 쿨했지 뭐. 그래서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 회사의 기준이 이 정도까지인가 보군요. 막 내가 이러고 말았어.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그래도 거기 친한 분들도 좀 계시고 좋은 분들도 많으셨었어. 근데 그 팀장이랑은 제가 좀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어쩌겠어요. 나를 통솔하는 팀장이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그때 군생활을 하느라고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회사가 별로거나 내가 메리트가 있으면 나오면 그만이잖아. 안 그래요? 나오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나와서 또 잘 되면 되잖아. 그만큼 여러분들이 대단하고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가치를 알겠죠.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자 쪽에서 들이대는 건 되게 위험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잘하는 개발자의 특징이 확실히 있기는 한데, 그것도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기 그렇지. 오픈소스 커밋을 많이 해봤다, 이런 기준을 만약에 삼았어? 그런 얘기 많이 돌잖아. 오픈소스 커미터입니다 이러면서 존나 잘해요 저는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것도 졸라 웃긴 게 오픈소스 커미터인데 그냥 번역만 한 애도 있고, 오픈소스 커미터인데 주석만 좀 몇 개 추가하고 만 애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오픈소스 커밋을 많이 했지만 그 사람이 시스템 아키텍처의 핵심 부분을 더 좋은 그런 아키텍처 구조를 제안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식견이 필요하니까
그런 걸 했다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픈소스를 관리하는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하고 오픈소스를 시작한 사람이 보여주는 그 구도에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가하는 게 맞다 이거야. 그 오픈소스를 주도하는 사람들. 그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 상사 또는 나랑 같이 일해본,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면 팀장의 평가나 그 업무 성과,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평가겠죠. 보면 이제 그 기사에도 나오는데, 주변, 이 동료랑 같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구문들이 있대요. 근데 그런 구문들, 그러니까 그 상대평가거든. 근데 이거 다른 기업에서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카카오에서는 그걸, 카카오인가 네이버인가 둘 중 하나 기업에서는 그걸 문제를 삼은 거지. 기분이 나쁘다 이거지. 근데 평가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이제 회사에 속해 있는 개발자들이나 그런 그 직원들의 아주 당연한 거예요. 평가를 하는 게 당연하죠. 연봉 협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원의 존속 여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은가? 그렇게 하고 그냥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거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어쩔 수 없이 평가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러잖아요. 팀노바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뭐 연봉 4,500 이상 올해 가는 거 보여드리고 5,000대도 많이 가고 3년 뒤에 정말 1억이 넘는 친구들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받고 싶다, 받고 싶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누군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직원을 평가하는 게 당연한 권리예요. 그들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데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냐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든 그거를 계속 꼬리를 물고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피곤한 싸움일 수밖에 없고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오픈소스 커미터인데 내가 커미터지만 존나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려면 그냥 내가 오픈소스 커미터인데 내가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만들었어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와 라고 하면은, 또는 그걸 평가하는 고용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남들이 다 거지 같다고 해도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진짜 가치 있다 해서 그거에 맞게 뭐 고연봉을 주면 그거 그만큼 평가받은 거예요. 이게 평가에 따라 달라.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이 고평가를 받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서야 살 수 있는 그림이 된 것처럼 그냥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막 어떤 사람들은 그냥 수석 같은 거나 무슨 뭐 난초 이런 거에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서 비싼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방도 마찬가지고 명품 가방이나 명품 시계나 이런 것도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그 향유를 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어떤 그 직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런 척도로서 평가가 기반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결론까지 도달을 해야 돼요. 우리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개발자들한테는. 개발자들에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개발자들에게 인정받는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개발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외골수적이고 막 코드 최적화에만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검색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보는 회사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근데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느낌이 있겠죠. 저는 그런 개발자들을 만들었고, 그래서 네카라쿠베 수준의 연봉을 받고 학생들이 갈 수 있도록, 졸업생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개발 회사마다의 취향이 존재하죠. 하지만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는 개발자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 개발자들에 대해서 어떤 개발자가 되는 게 그런 개발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그냥 일단 개발은 잘해야 되고, 그냥 존나 잘하면 되는데. 잘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은 괜찮고, 그 회사에서 주는 업무의 수준에 괜찮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자가 봤어도 매력적이고 좀 잘한다 평가가 있으면 되지. 우리 팀노바 친구들도 모든 회사에서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보편적으로 면접 보면은 한 10곳 보면은 보통 연봉을 낮추면은 거의 다 붙는 편이고, 연봉을 안 낮추고 그냥 우리가 부른 대로 그냥 주세요라고 하면 한 3, 4곳? 한 3, 40%는 붙어요. 일주일에 한 10곳 이상은 면접자가 오거든요. 보통 구직을 하면. 그러면은 10곳 보면은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꽉 차요. 은근히 힘들어요. 일주일에 하루에 3곳 보는 거 진짜 힘들어. 하루에 3곳만 봐도 벌써 3일 지나가는데, 보통 이제 그거를 2곳, 3곳, 2곳, 3곳 이렇게 보면은 일주일에 5일 정도 보면은 쫙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새 구직이 1, 2주 안에 다 끝나는데 그 연봉 수준이 4,500에서 5,000 정도 수준인데 절대 안 아쉽죠. 이런 대기업 못지않게 나름대로 진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 매력적인 개발자들이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7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많이 욕먹었지. 근데 욕먹었는데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쪽에서는 예전부터 실력이 되게 중요했고 난 실력으로 승부를 하던 그런 사람이라서, 그냥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래 니들이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계속 고연봉으로 보낸다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뭐 별로 신경도 안 썼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다른 업계 사람이었으면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제가 멘탈이 나갔을 텐데, 저 사실 이 업계에서 있어서는 그렇게 남 얘기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뛰어난 개발자분들 많은데 나도 뛰어난 편이라 굳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런 정서가 있어. 내가 그래도 내가 코딩이 시작한 지가 27년 차인데, 그리고 내가 IT 업계 프로로 있는 게 지금 17년 차고, 근데 내가 모르겠냐고. 내가 뭐 돈을 적게 벌던 사람도 아니고, 내가 내 제자들 지금 다 고연봉 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입장에서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는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더 있고, 이제 내년에도 더 연봉 많이 높여보고 싶네요. 일단 연봉이 사실은 그 단순한 연봉이 중요한 건 사실은 아닌데,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는 그 연봉이라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렇게 어쨌든 새벽에 지금 혼자 떠들고 있는데 빨리 자야겠다. 아무튼 명확한 기준이라고 하고 막 뛰어난 개발자, 이거는 진짜 사실 너무 복합적이라서 그냥 개발자들이 좋아할 만한 개발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나름대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보자들이 이 영상을 많이 보실 텐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어떤 개발 성향을 가져야 되냐라고 본다면, 개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를 평가하는 개발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인지가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함정을 좀 피해가는 팁을 드리면, 그 개발자의 취향에 맞추다 보면 훌륭한 개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취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취향도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개발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한 번씩 생각하면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